대박난 제약바이오 기업의 배당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찾아봤습니다. 보통 대박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제약회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먼저 화이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란 단기 순이익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이 얼마냐를 묻는 비율입니다. 배당 지급률이라고도 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으로 20억 원이 지급됐다면 배당 성향은 20%가 됩니다. 100억을 벌면 그 중에 20%인 20억 원은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주주들에게 현금을 잘 나눠주는 기업이고,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현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기업입니다. 사내 유보율이 높은 기업인 것이죠. 화이자의 배당 성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TTM이라고 적혀 있네요. TTM이라는 것은 12개월 추적분이라는 뜻인데요. Trailing 12 months라고 해서 최근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치라는 것이죠. Next 12개월이 아니라 Past 12개월입니다. 그리고 Consecutive는 연이은 12개월이라는 것이죠. 띄엄띄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12개월도 아니고 띄엄띄엄 12개월도 아니고 지난 연이은 12개월 동안이라는 뜻이 바로 TTM입니다. 화이자의 지난 연이은 12개월 동안의 배당 성향은 어떨까요? 화이자의 배당 성향은 무려 122%입니다. 순이익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배당으로 화이자의 주주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떨까요? 존슨앤드존슨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52%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의 약 절반을 현금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업계 평균은 어떨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56%가 업계 배당 성향입니다. 화이자도 존슨앤드존슨과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업계 평균 배당 성향이 56%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성공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라고 하는 기업들 두 곳과 업계 평균의 배당 성향을 살펴봤는데요. 50%가 전부 넘는 엄청난 배당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개발회사, 제약바이오 기업하면 돈만 잡아먹는 하마처럼 느껴지는데요. 성공하고 수익이 나는, 소위 대박이 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배당을 줍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성공하면 보상도 확실하다는 거죠.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노바티스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어떨까요? 88%에 달합니다. 노바티스는 그 유명한 카티치로제 킴리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BMS라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경우에는 배당이 없었죠. BMS는 그 유명한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아마도 배당을 하겠죠.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해서 매년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배당금 집행액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총집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영원인 시기가 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배당금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당금 여력이 없을 때는 영원일 때도 있고요. 배당금 여력이 있을 때는 또 배당을 해서 가져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간 금액을 총합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약 700억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1360억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1150억 원이었습니다. 약 1000억 원 정도 배당을 해서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있는 금액은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에서 벌어들이고 가져간 배당을 말합니다. 원래 글로벌 제약사들이 배당 성향이 높긴 한데 국내에서도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비판하는 듯한 뉴스 기사가 매년 나옵니다. 제목은 다국적 제약사의 배당 잔치였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회사의 배당보다 10배 이상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도 역시 다국적 제약사 과도한 배당 잔치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매년 한국에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들에게 눈치를 주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1년 전에도 배당 잔치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동일 이름인 김정일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쓰는 모습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비판적인 이유가 아마도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배당을 통해 현금을 엄청 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다국적은 여러 국가에 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에도 진출해서 한국 지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테죠. 그 돈을 배당으로 빼갔다는 겁니다. 물론 내 회사인데 내가 배당받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한국에서 버는 돈을 빼가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배당 성향은 엄청납니다. GSK의 경우에는 이익이 82억 원이 났는데 이익보다 많은 150억 원의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GSK 같은 경우에는 벌은 돈보다 더 많이 배당을 한 것이죠. 82억을 벌었는데 150억 원을 배당했으니 배당 성향은 200%입니다. 벌은 돈의 2배를 현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이죠. 이것은 회사가 올해 벌어들인 돈 말고도 내부에 쌓아뒀던 현금까지 배당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2018년도에 다국적 제약사의 배당 성향을 보니 GSK가 1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바이엘코리아가 9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벌은 돈을 거의 다 배당으로 받은 것이죠. 2019년도에서도 GSK가 또 나오는데요. 155억 원 이익을 냈는데 또 350억 원을 배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배당 성향은 약 200%가 되네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배당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반면에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당 성향은 어떨까요? 적자를 내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 비해 이미 안정권에 들어서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순이익의 얼마를 배당으로 줄까요? 2019년도 배당 성향은 한미약품이 11%이고 광동제약이 14%이고 종근당이 17%이고 동아ST가 12%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약회사들은 순이익의 약 10% 정도를 배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하면 엄청 낮은 걸 알 수 있죠.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는 현금 배당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배당보다는 R&D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에 사용하는 것이죠. 국내 상장사들이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느는 것에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소위 대박난 글로벌 제약사들은 배당 성향이 50%를 넘어갑니다.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현금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마어마한 배당 성향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국내 제약사들은 배당 성향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R&D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HLB도 언젠가는 배당을 받는 날이 올까 싶은데요.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리버세라닙이 얼른 신약 시판을 받고 수익이 나면 그날이 금방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HLB도 신약 개발이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찍게 되는 날이 오면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기준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준 기업은 부강약품으로 120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산진제약으로 약 100억 원이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